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253회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SBS 문화예술 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커튼콜 김수현입니다. 네. 와. 네. 뮤지컬 명성황후가 30주년을 맞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또 오늘 그래서 이렇게 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명성황후 하면은 뭐 이 배우가 바로 그렇죠. 떠오릅니다. 네. 왕비 전문 배우라고도 하면은 또 떠오르실 거예요. 명성황후뿐만 아니라 맘마미아, 유린타운, 엘리자벳 수많은 작품에 출연하면서 한국 뮤지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배우 이태원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카메라 보시고 네. 인사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뮤지컬 배우이고 지금은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태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이렇게 제가, 뵙게 되다니요. 네. 네. 예전엔 무대에 서시는 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네. 네. 이번에 명성황후 30년이라고 네. 그 취재 다녀온 후배 기자가 네. 이태원 씨가 오셔가지고 거기서 뭐 감사패를 받았다. 네.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참 맞아. 그 명성황후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분인데 네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해서 그래서 옛날 얘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해보려고. 네. 저도 갑자기 어떻게 전화를 지내시는지. 받아서 네. 솔직히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윤호진 대표님 전화 오셔가지고는 야, 너 언제 뭐 하냐? 그래서 왜요? 근데 지금 방학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날 시간 괜찮은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니까 너 뭐 세종문화회관에 좀 와야 되겠다. 무슨 일이에요? 명성황후 30주년인데 네가 제일 장기 집권 해먹었잖냐? 네. 그래서 그건 맞죠. 제가 한 네. 17년 정도 했으니까. 와. 네. 네. 그래서 네가 와야 되겠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갈게요. 시간이 뭐 다행히 돼서 가겠다고 갔는데 감사패를 주실 줄 몰랐죠. 처음에 가서 이제 앉으려고 하는데 네 자리 따로 있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앞에 와서 앉으라고 이름이 다 써 있어서 그래서 앉았더니 정말 감사패를 주시더라고요. 네. 받으실만 하죠. 요, 진짜. 네. 네. 오래 했죠. 어떠셨어요? 그냥 30이라는 숫자가 참 의미가 있게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제가 한국 나이로 그러니까 제가 만 30에 명성황후를 시작했어요. 오. 네, 만 30살에. 네. 그리고 그 전에 미국에서 저도 그때도 왕비였어요. 지금 왕가나라는 작품에 왕비로 그렇죠. 시작을 그래서 했으니까. 왕비 전문.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시작을 사실 뮤지컬이라는 걸 했는데 네. 그렇게 뮤지컬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한국을 왔잖아요. 그런데 명성황후가 30주년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올해 제가 60이더라고요. 한국 나이도. 네. 30이 계속 30년이 뭐 이렇게 빨리 갔지? 네네. 싶을 정도로 지나가서 30이라는 숫자가 참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걸 이번에 네. 다시 알게끔 되는 그런 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참 세월이. 그렇죠. 네. 네. 이번 공연은 보셨어요? 이번 공연은 제가 못 봤어요. 아. 아직.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 제가 용인에 살고 있거든요. 네. 지금. 그때 용인 포나투홀에 명성황후 공연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는 가서 좀 보려고요. 네네. 그 명성황후에 처음 출연하셨던 게 97년? 1997년? 네, 저는 97년도였죠. 네. 네. 그때 어떻게 출연하게 되셨는지 뭐 예전에 많이 말씀은 하셨는데. 그렇죠. 제가 96년도부터 브로드웨이에서 왕가나른 공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당시만 해도 한국 배우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또 줄리아드를 졸업했으니까 성악을 졸업하고 전공하고서는 이제 뮤지컬 배우로 들어갔는데 이제 주조연으로 딱 들어간 거 케이스였으니까 그때 인터뷰를 하셨던 네. 한국 기자분들이 계셨잖아요. 네.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오신 거예요. 네. 그때 한국일보 기자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전화 오셔가지고 이태원 선생님, 이태원 씨 지금 자기가 신문 사설을 보다가 명성황후라는 뮤지컬을 미국에서 뉴욕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 주인공을 현지에서 뽑으려고 한다는 사설 기사를 보셨대요.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 왕비하고 계시니까 네. 어울리실 것 같은데 한번 연락해 보시지요. 어. 라고 저한테 하면서 윤호진 대표님 성함하고 네. 에이콤 전화번호를 전화번호.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성격이 조금 되게 용감하다고 말해야 되나? 무모하다 그래야 되나? 좀 가만히 있는 스타일은 좀 아니다 보니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받아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네. 다행히 그때 윤호진 대표님이 계셨고 네. 혹시 윤호진 대표님 계시냐고 계신다고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이냐고 그랬더니 사실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럼 아직 유효합니까? 그러니까 유효하시대요. 저 한번 써보시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전화를 하신 네, 거예요? 제가요. 네. 누구시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뭘 하고 있고 네. 제 이력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죠. 음. 그랬더니 그러면 대표님이 뉴욕에 어차피 극장 때문에 한번 오실 일이 있으시니까 네. 와서 한번 보자. 네. 그래서 뉴욕을 오셨어요. 네. 오셔서 제 공연하는 걸 보시고요. 보시고 그때 이제 매트네하고 저녁 공연이 이제 2번 있을 때였기 때문에 낮 공연을 보시고 저랑 같이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그때 이제 이야기를 나누죠. 식사하면서.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당시에는 태국 왕비였잖아요. 근데 그죠. 외국 사람들이 먼 생각하는 거리에서. 동양인은요. 동양인 분장을 할 때는 뭐 뮬란 같은 거 보시면 네. 왜 중국 인형같이 네. 눈을 눈 되게 이렇게. 찢어지게 만들고 네. 입술은 새빨갛게 찢어 먹는 것 같이 만들어 놓고 약간 그런 거다 머리를 태국 이 왕관이 머리 꼭대기에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다 뒤집어가지고 여기다 머리를 묶어가지고 여기다 왕관을 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저녁에 공연이 있으니까 못 부르잖아요. 네. 그 상태로 해가지고 왕관만 빼고 메이크업도 그 상태 네. 이러고 나가서 밥을 먹은 거죠. 네. 근데 속으로 그러셨대. 와, 저 얼굴을 어떻게 무대에서 이 생각을 하셨대요. 노래는 잘하는데. 왜냐면 그 분장하는 것만 보시고 네. 볼은 또 약간 이렇게 막 네. 시뻘겋게 예. 올라가 있고. 예. 원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네,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같이 얘기하면서도 노래는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라면서 좀 걱정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답을 안 하시고 고민해 보자라고 하셔서 제가 근데 이제 이 외국 작품이 브로드웨이에 와가지고 공연을 하려면은 그냥 공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특히 이제 링컨 센터에서 공연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되게 많이 필요한 게 되게 많아요. 거기는 제너럴 매니저도 있어야 되고 뭐 프레스 에이전트 무슨 에이전트 그래서 엄청 그게 한 4종류의 그 팀들이 있어야 돼요. 네. 그걸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공연을 하고 있었으니까 해봤으니까. 예. 그 연결을 제가 시켜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건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한 가지는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요? 그래서 저를 캐스팅하시면 제가 후회를 안 하시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와. 그냥 그랬죠. 네, 네. 그랬더니 그 당시 굉장히 본인이 만났던 한국 여자들 중에서 가장 용감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 네. 되게 황당하셨대요. 근데 대답을 안 하고 그냥 가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연락을 계속 이제 주고받는 걸 잘 못했죠. 저한테 이것저것 자료는 다 보내주셨고 네. 저도 이제 보고 근데 그 당시는 음악이 많이 없었어요. 이게 연극적인 요소가 되게 많이 윤석화에서 네, 초연했으니까 네. 네. 그래서 혹시 음악은 이대로 쓰실 거냐 했더니 나 다 바꾸실 생각이 있다고. 아. 왜냐하면 아무래도 외국으로 가져간 작품이니까 한국말로 대사가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송스루로 그쵸, 해야지 그쵸. 이게 또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차피 1980년대부터 뮤지컬이 송스루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일단은 그래서 명성황후 자체가 이제 그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려고 송스루로 바꾸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또 저희 같이 노래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런 것들이 물론 있겠죠. 네. 다행히 제가 또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무래도 도움이 좀 됐을 거고요. 네. 그래서 캐스팅을 나중에 하시긴 했는데 네. 저는 뭐 되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네. 제가 그때는 거기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냥은 못 나오잖아요. 네. 아. 휴가 신청을 하고 네. 비행기표를 끊어놨어요. 네. 언제 연습하고 언제 공연하니라 그래가지고 네. 끊어놓고 대답이 안 오는 거예요. 일주일 전까지. 비행기표까지 다 끊어놓으셨는데. 끊어놨네요. 전화를 했어요. 네. 일주일 전에. 네.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에이콤이라는 단체는 운영위원 체제가 있었어요. 그죠. 회장님들이 계셔가지고. 네. 근데 거기 이제 에이콤 운영위원장님이신 이제 회장님께서 미국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석에서 네. 만나서 식사를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는 사복을 입고 되게 캐주얼한 모습으로 원래 모습대로 가서 뵌 거잖아요. 긴장 안 하고. 예. 근데 윤호준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 얼굴을 무대에 세우기가 어떻게 저걸 무대에 세우지라는 생각이 되게 많으셨대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결정을 못 하고 계셨는데 그분이 갔다 와서 제 이제 평소 모습 보시더니 괜찮던데 뭘 이러셨나 봐요. 그때 제가 전화 드렸을 때가 그때 갔다 오셔서 이제 이야기 나누시고 난 다음 네. 전화해서 어떻게 됐나요? 같이 일해 보죠. 이래가지고 일주일 후에 바로 비행기 타고 한국 나왔죠. 그러니까 분장을 지운 얼굴을 빨리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럴 수가 없었죠. 전혀 공연이 있으니까. 네. 왕관아의 분장이 좀 과했던 걸로. 네, 좀 그때 좀 과했어요. 무대 제가 봐도. 분장은 사실 공주 분장도 이렇게 가까이서 맞아요. 보면은 막 네, 눈이 막 네, 이렇게 막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제 왕비이긴 한데 그나마 거기서 무슨 텁팀이나 이런 공주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예쁘게 가는데 저희는 왕비니까 예쁠 필요가 없었거든요. 네. 좀 그래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예. 와, 그러면 그렇게 음악도 다 뜯어 고치고 그러면 한국에 오셔서 여기서 같이 그러면 처음부터 연습을 하고 그리고 가신 거예요? 여기서 저한테 주어졌던 시간이 제가 그 휴가를 딱 2주를 받았거든요. 네. 14일이잖아요. 네. 근데 왔다 갔다 2일을 그죠, 일 버려야 빼고. 돼요. 네. 그래서 한 12일 정도 여기 있었는데 네. 시차 정도 안 된 상태에서 도착해가지고 바로 연습실로 갔어요. 네. 그래서 그날부터 3일 동안 네. 명성황후를 다 외웠어요. 일단 그게 가능한가요? 급하니까 네. 외우고 네. 악보를 놔야지 동선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3일 만에 다 외웠던 것 같아요. 제 어머. 기억으로. 어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선 네. 이제 다 하고 그렇게 연습을 딱 12일을 하고선 다시 돌아가고 네. 공연 때 오셨어요. 그다음에 아 진짜요? 네. 저는 그게 끝이었고 아. 공연하기 한 일주일 전쯤 오셨나? 네. 그래서 연습도 거기서 미국에서도 해야 되니까. 예. 근데 다행히 제가 줄리아드 나왔는데 저희 그 링크센터 그 뒤쪽에 줄리아드 그 도메토리라고 있죠. 기숙사 네. 거기 연습실을 빌려서 거기서 연습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 저는 이제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하고 있었으니까 하루는 여기 가서 공연하고 하루는 여기 가서 공연하고 이런 식으로 아. 거의 그때는 더블이었어가지고 네. 공연을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그때 뉴욕 타임즈에 제 네. 전면에 제가 기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오. 그것 때문에 네. 그래서 그 태국의 왕비에서 뭐 조선의 조선의 왕비로 공주로. 이런 네. 이게 타이틀이었어.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공연을 하고 있었으니까. 네네. 그래가지고는 하루 종일 24시간 취재를 하더라고요. 뉴욕 타임즈에서 아예 풀로 그래서 네. 전면에 난 사람이 그때 한국 사람이 처음이라 그랬었어요. 그 뉴욕 타임즈 자체에 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사진 찍어서 저희 보내주시면 그러니까요. 너무 오래돼서 그냥 없어요. 없어요. 저한텐. 우리 부모님은 가지고 계실라나 모르겠네요. 네, 아쉽다. 진짜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때 명성황후가 이제 뉴욕 링컨 센터에서 공연하는 것 이거 자체가 사실 네네. 그 전에 그렇죠. 없었던 없었어가지고. 일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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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가서 보진 못했지만 그렇죠. 뭐 한국 안에서도 소식만 전해 듣고도 네네. 야단이 났었죠 그때. 그렇죠. 아, 근데 네. 진짜 힘들게 공연하셨어요. 네, 그랬다고 그 들었어요. 하필이면 IMF 터져가지고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그 유명하신 그 뗏목 타고라도 우린 간다. 맞아요. 네, 그 그렇게 말씀을 말씀하셨죠. 그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온갖 빚을 다 내고 네. 집 네. 담보 잡히고 뭐 하여튼 네.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별로 걱정을 안 했던 게 저는 이미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아. 저 돈 안 받아도 좋다. 괜찮다. 어차피 네. 나 미국에서 공연하는 거 좋다. 걔는 안 받아도 좋으니까 음. 나는 한국 작품을 하고 싶었고 네. 식구들이 다 미국에 있기 네네. 때문에 저는 이제 재미교포라서 네. 어릴 때 미국을 갔거든요. 한국을 나오고 싶어도 연고지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는 아. 한국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에 있으면서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한국적인 뭐 사물패가 온다거나 아니면 뭐가 있다거나 이럴 때는 저는 빠지지 않고 다 찾아가가지고 공연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오히려 교포들은 되게 애국자가 되는 게 그리운 금강산 부른다. 아 가곡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부르는 그리운 금강산은 고국이 너무 가고 싶어서 부르는 가곡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곡을 부르는데 눈물이 나요. 그래요? 네, 그러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거기다 제가 중학교 때 미국을 가서 딱 사춘기잖아요. 그러면 진짜 저는 한국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국 역사는 한국적인 거를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명성황후를 하고 싶었던 이게 작품이 어떤지 솔직히 잘 몰라요. 제가 드렸던 질문 중에 되게 재밌었던 게 있었는데 명성황후를 이렇게 쭉 뭐 이런 작품이다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제가 윤호준 대표님한테 그런데 명성황후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었어요. 네. 그랬더니 명성황후가 민비라고 네, 얘기하셨어요. 네. 그랬더니 그때서야 기억났던 게 흥선대원군이랑 싸웠던 왕비. 조선의 마지막 왕비. 네. 이 정도만 딱 네. 기억이 나더라고요. 예, 개화정책, 세국정책 막 이런 아. 그때 외웠던 네, 그 네. 정도 열심히 기억나는 하시는데요. 제가 어쨌든 네. 일단 한국적인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만 기억이 났어요. 네. 그래서 아 그때 그렇구나. 네. 하지만 자세히는 몰랐고 그래서 그때부터 리서치를 하기 시작했죠. 아. 그래서 책을 엄청 읽었죠. 명성황후에 관련된 책은 네. 엄청 읽어가지고 리서치하고 뭐하고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시금 알아봐야 되고 조금 네. 역사를 재조명하는 그런 느낌의 공연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좀 많이 그래도 알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이제 한국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고 네, 한국 역사를 가지고 작품을 한다는 게 너무 좋았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복 입고 공연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더 하고 싶었죠. 예. 네. 이 작품에 쓰고 싶다 이런 느낌 뭐 명성황후를 하고 싶다라는 느낌보다는 그게 사실은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영상이 네, 네. 유명한 건데 네. 몇 년도 공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오래된 공연인데 저희 SBS 언제? 네, 하드 처리를 했습니다. 아, 우리 회사에 있는 네. 보관돼 있는 영상. 네. 그래서 이게 보도국 영상이라서 이렇게 쭉 가진 않고 네네. 뚝 끊어지긴 하는데 그거는 저도 좀, 오랜만에 보는 것 네, 같은데요. 네, 감안을 하시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를 불러두고 달빛도 아파 바람을 수없네 곧 한국에 야리라 곧 돌아가리라 양궁도 이 나라의 백성 근심은 누가 민비냐? 내가 왕이다. 이년이 민비다. 좀 뚝뚝 끊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그 당시 예. 네, 느낌이, 그래도 잘 잡으셨네. 네. 일어나라 할 때 정말 다시 백살이 봐도 그쵸. 그죠. 맞아요. 저는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아직도 저 장면 보면은 좀 가슴이 먹먹해져요. 그죠. 네, 언제나. 울컥하고 네. 공연은 이제 뉴욕에서 링컨 센터에서 하셨을 때 첫날 공연하고서 어떠셨을까요? 저는 제 그 브로드웨이 공연 때문에 제가 첫 공연을 못했고요. 두 번째 날 공연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일단은 연습을 많이 못 해봤잖아요. 리허설을 딱 한 번 해보고 저는 올라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런을 한 번 해봤어요. 진짜. 네, 네. 그리고 올라간 케이스여가지고 무사히 마치자. 네. 라는 생각이 사실 되게 많았었는데 네.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 아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작품을 보고 좋아해 줄 때는 감동 같은 게 있어요. 네, 아무래도 뭔가 나라를 위해서 큰일을 한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도 좀 있고요. 예. 그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뭉클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첫날 첫 오프닝 하셨던 선배가 계셨는데 어느 분이셨어요? 그때 김원정 선배님. 네. 그래서 네. 그 언니가 할 때가 아주 첫 공연이었잖아요. 다들 배우들이 뭐 다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왜냐면 너무 어렵게 갔으니까 예, 진짜 예. 센 목 타고 가셨으니까 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은 해요. 예. 네. 그래서 링컨 센터 공연을 마치고 네. 그때 그 한 어느 정도는 기간이 한 몇 주 하셨나요? 그때는 공연 한 일주일 정도밖에 못했었을 아.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밖에 못했어요. 네. 그리고 다시 한국 왔고 그다음에 LA 공연이 바로 잡혀서 LA 가가지고 또 공연을 했고요. 네. 음. 네. 그러니까 고해 브로드웨이 공연하고 그다음에 LA 가가지고 공연하고 그리고 한국 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오셨어요 미국을. 그래서 네. 뉴욕을 또 오셔가지고 네. 98년도에 또 한 번 했죠. 그랬군요. 똑같이 네. 뉴욕, LA, LA 이렇게 야. 이렇게 두 번을 했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미국 공연 마치고 한국에 와서 이제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을 할 때 네네네네. 그때 제가 처음 봤어요. 97년대. 그리고 이제 문화부에 가서 취재를 하게 됐으니까 네. 그래서 인터뷰를 예전에 한 적도 있는데 그때 기억나는 건 이 머리 그 왕비가 쓰는 뭐 이런 네, 그렇죠. 가채라 그러죠. 네, 가채 네, 맞아요. 네. 너무 무겁다고. 맞아요. 그 의상이, 의상이. 굉장히 무겁다고 하셨던 그렇죠.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특히 2막 오프닝 때 네. 연회를 하거든요. 네. 그때 쓰는 가채가 한 5kg 정도 되고요. 네. 그래서 고개를 근데 이제 더 힘든 거는 뭐냐면은 그거를 지탱하는 게 핀 2개예요. 어머. 육빈 네, 대핀으로 네. 2개를 딱 꽂고 네. 그게 끝이에요. 어머. 그러니까 거기다 경사 무대에 저희는 굽이 있는 고무신을 신어요. 네. 그런데 그러고서 움직이면서 노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움직일 때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요. 떨어질까봐. 떨어질까봐. 조금만 잘못하면 이게 이렇게 삐끗해지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계속 이러고 다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무대에서의 걸음걸이 때문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일단 한복을 입고 걸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걸어 다닐 때 이 왕비로서의 이제 우아함이나 이런 무게감을 지탱을 하기 위해서 한국 무용을 전공한 후배들이 저희 오잖아요. 그러면 연습할 때 일반 배우들보다 더 한 1시간 정도 먼저 가서 연습실에 그래서 그 친구들을 꼭 하나씩 불러가지고 1시간 동안 자진걸음 연습을 그렇게 했어요. 자진걸음에 일어나서 이렇게 차차차차 이렇게 잔걸음 있잖아요.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고 걷는 거거든요. 그거를 많이 하게 되면은 나중에 걸을 때 머리가 안 움직여요. 그래요? 발만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네. 보여드려요? 앉아 있어서 보이지가 그러니까 않는데. 보이지가 않죠. 네. 그래서 약간 이게 한복이니까 네. 살짝 이렇게 치마를 들고 무릎을 구부리고 엉덩이 안 빠지게 그대로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걷는 거예요. 발 뒤꿈치 들고 아니 발 뒤꿈치를 들면 안 되지. 한국 무용은 발꿈치가 이렇게 닿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걷는 건데 그 연습을 저는 매 공연할 때마다 그걸 했어요. 그래서 움직임 자체가 좀 매끄럽게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무게감도 살리고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처럼 물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저희 학생들 가르칠 때도 항상 무대 위에서 걷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안 그러면 덜렁덜렁해 보여요. 그럼 되게 성의 없어 보이기도 하고 배우의 존재감 자체가 되게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무대에 발을 붙이고 진짜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배우가 커 보여요. 네. 전체를 다 아우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움직이다 보니 그다음에 가래 특히 이제 그런 때는 뭐 가래 때도 마찬가지지만 입는 게 속치마 입죠. 그 위에다가 저고리 속저고리 입고 그다음에 저고리 제대로 입고 격식을 갖춰서 하는 그쵸. 의상이 그다음에 네. 위에다가 또 걸치는 거 한 2개 되거든요.
근데 마지막까지 딱 걸치고 나면 이제 묵직해지는 거죠. 그게 한 5kg. 그래서 머리 위에 5kg. 5kg에서 한 10kg 됐어요. 네, 예, 요즘은 의상이 조금 바뀌어서 좀 가벼워진 것 소재로. 같더라고요. 아, 소재 그래요? 자체가. 예. 그때는 진짜 옛날 그대로. 그 소재가 네, 많았어가지고 네. 엄청 무거웠어요. 근데 그리고 또 노래를 불러야 되잖아요. 노래 부르는 건 뭐 무거워서 난 상관이 없는데 그건 좋은데요. 아, 네. 그래요. 네, 그거는 괜찮은데 머리에 있는 거는 좀 불편하죠. 목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그 목 디스크는 이미 걸렸죠. 그래요.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는 기본적으로 따라오고요. 아, 네, 발목 이런 왜냐면 아까 왜 보셨지만 마지막에 죽을 때 이렇게 들고 가잖아요. 네, 네. 죽고 난 다음에 그때 저는 이제 허리 디스크가 걸린 게 그때 4명의 배우들이 들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때 한 명이라도 발을 살짝 삐끗하면요 허리가 틀어져요. 근데 한 번 그 네. 많은 공연 중에 한 번 살짝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 허리가 확 빠진 거예요. 아우. 그래서 허리 디스크가 그때 걸려서 물리치료 한 2년 받았죠. 어머. 네. 그래서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는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그 다음에 명성황후 하면 이제 위험 요소들이 되게 많았는데 네. 지금은 좀 덜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진검을 쓸 때 진검의 날을 이렇게 칼 무디게 쓰면. 해가지고 쓴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명성황후 진짜 명성황후 되려면 칼 몇 번 맞아야 된다라는 농담을 네. 우리가 할 정도로 저는 칼을 진짜 한 3번? 정확하게 4번을 맞았구나. 네. 근데 제일 심하게 맞았던 때가 영국 공연 때. 영국 공연 때 네. 아까 보니까 칼로 이렇게 죽이잖아요. 네, 네. 시해 장면 때. 네. 3번을 칼을 맞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 검도 선생님이 예전에 오셔가지고 그 칼 쓰는 법, 그다음에 칼 맞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네. 움직임이 네, 잘 네. 배우고 맨날 거울 보고 연습했어요. 멋있게 죽으려고. 예, 예. 그래서 칼 한번 딱 하면 그러면 뭐 이런 자세 네. 한 바퀴 돌아가지고 착지 막 이런 거 네. 많이 했었는데 네. 영국 공연 중에 영국의 무대가 좀 좁았거든요. 네. 근데 첫 번째로 딱 죽이는 친구가 각도를 잘못 맞춘 거예요. 어머 어떡해. 그래서 그래서- 진짜 맞으셨구나.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힘을 주냐면 애들이 이게 칼을 확 휘두르잖아요. 그러면 휙 소리가 나요. 30대 애들이 예. 남자애들이 좀 장정들이 네. 칼을 휘두르는데 그 소리가 날 정도니까 얼마나 세게 하겠어요. 아. 그래 그 정도로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넘어지거든요. 네. 예. 그러면 휙휙 이런 소리가 나는데 아우. 그 정도로 세게 힘을 주는데 첫 번째 치는 애가 휙 하는데 갑자기 빡 소리가 난 거예요. 어떡해. 그 어디를. 이게 그 경사무대 네네. 각도를 잘 못 맞춰서 네. 딱 쳤는데 손이 어머 어떡해. 손가락이 맞은 건데 어머. 순간 내 손가락이 이미 잘라졌다. 무대 위에서. 근데 내가 볼 수는 없잖아요. 예. 연기하는 중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 맞고 다시 일어나려다가 세 번째, 네. 두 번, 세 번 이렇게 맞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딱 맞고 넘어졌다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안 죽고 정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어떻게 맞았는지 기억도 안 나고요. 계속 머릿속에 내 손가락 빨리 찾아야지. 왜냐면 끝나자마자 가서 일단 봉합부터 해야 된다 생각이 예, 제일 먼저 드는 예. 거예요. 그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왜 그 잠깐 나왔던 장면이지만 그리고 이 몸이 죽어도 끝나지 않는 네, 노래 네. 부르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죽으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아파도 뭐 이렇게 울면서 불러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하필 오른손을 쓰면서 이렇게 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왼손을 다쳤으니까 여기는 어차피 안 보여요. 일어나가지고 이 몸이 죽어도 그런데 정말 너무 아프니까 정말 하늘이 나를 지켜보고서는 진짜 내가 지켜볼 간절하게. 거다 정말 이러고 노래를 했는데 예. 눈물을 줄줄 나고 있지. 예. 뒤에서 후배들이 그랬대. 와 태원 누나 오늘 몰입 예술이다. 이렇게 어떡해. 봤대요. 예. 웃을 그러고서, 일이 예, 어. 그러고서는 이제 나왔어요. 이렇게 네. 들려서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빨리 불 좀 비춰달라고. 네. 손가락에 손가락. 난 잘렸는지 먼저 봐야 되겠는 예. 거야. 네, 네. 근데 손가락이 붙어 있더라고요. 다행히. 다행히. 그런데 불을 이렇게 딱 비쳤어요. 네. 이게 피가 벌어져가지고 아으 어떡해. 피가 안 나고 안에 뼈가 보이는 거야. 어머. 이게 완전히 쪽 부러져가지고. 예.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야 돼요. 마지막 장면 하러. 일어나라 하러 예, 가셔야 그래서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소대로 나오지를 못하고요. 무대 뒤에서 막 내려간 상태, 이게 무대 돌아가잖아요. 네. 그 뒤에서 계단 밑에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가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난 나갈 시간이 없으니까 네. 이거를 처치를 할 시간이 없는 예. 거예요. 네. 근데 마지막 백정이 일어날 때 마지막 손 이렇게 들고 그죠. 가잖아요. 예. 아파 죽겠는데 근데 피가 그때는 안 나더라고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은
자 공연 마치자 그리고 여기를 잡아서 이렇게. 네. 근데 이걸 못 올리니까 아프니까 네. 손을 돌려서 끝까지 이러고 노래를 한 거예요. 아. 그리고서는 마지막에 하고 나왔더니 그때 이제 막 이것저것 가지고 왔더라고요. 네. 처치. 그때 피가 나고 있는 거예요. 어머. 왜 거품이 이렇게 막 나가지고 하얗게 약간 안에까지 다 이게 나가지고. 네. 근데 영국 공연이 저 혼자 공연을 했어요. 원캐스트로. 원캐고 아. 더블도 없고 네. 그다음에 언더스테이. 커버도 없고 네. 아무도 없고 정말 혼자였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남은 공연이 7번이에요. 어떻게 해요? 해야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너무 아프니까 들어가는데 마지막 커튼콜 하려고 들어가면은 커튼콜 할 때 눈물 되게 많이 나요. 근데 네. 그날은 정말 아, 쉴 새 없이 눈물이 나는 거야. 들어가는데. 그래서 네네. 일단 급한 대로 약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소주도 혹시 없느냐고. 소주를 들이부었어요. 여기다가 어머. 한 병을. 어머. 너무 아프니까. 소독하느라고. 소독에다. 네. 그다음에 이게 반창고 같은 거 있어가지고 일단은 네. 그거 묶고 들어가야 되니까 옷. 네. 왜냐면 이게 옷을 갈아입히는 상황에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면 바로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 같이 쓰고서 인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눈물이 계속 나니까 어. 들어가면서 계속 이러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들어갔는데 기립박수 나오더라고요. 그날 아. 너무 가슴 아프다. 너무 아픈데 네. 그리고 이제 다 끝난 다음에 내려가서 의상을 갈아입으려고 그러는데 의상 갈아입으려고 옷을 벗다 깜짝 놀랐잖아요. 그 사이에 손이 너무 부어서요. 뼈를 다치니까 네. 얼굴이 이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옷이 안 벗겨져요. 진짜.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까맸어요. 이렇게. 아우. 여기 보면 아직도 여기 자국이 여기가 있어요. 여기 어. 여기 칼 맞았던 자국이. 어. 근데 제가 영국에 살았었기 때문에 네. 영국 병원들이 어떤지 알잖아요. 네. 영국은 병원이 공짜예요. 빨리 공짜인 대신에 빨리 안 되잖아요. 오래 걸려요. 응급실 가서 9시간 기다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전에 저 말고 다른 배우들도 공연하다 다쳐가지고 이렇게 꼬매고 오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속은 안 꼬매고 겉에만 꼬매가지고 안에 골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우와. 근데 저는 이제 그 상황을 너무 아니까 그 접착 테이프라는 게 있거든요. 네. 살 붙이는 접착 테이프. 네네. 그걸 좀 사다 달라고 해서 네. 그냥 제가 치료하고 네. 접착 테이프를 붙이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그냥 살색 붕대로 다 메고 나머지 7번 공연을 마쳤어요. 어머. 병원 안 가시고요? 안 가고요. 네. 그리고 한국 와서 병원을 갔어요. 아. 근데 한국에서 와서 병원 갔더니 뭐래요? 뼈에 금이 갔대요. 어머. 근데 1년 동안 손을 못 썼어요. 너무 아프셨을 텐데요. 그냥 약, 아프죠. 뭐 진통제 근데 이런 거 먹고. 아파도 아플 수가 없는 상황. 때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와. 아파도 방법이 없고요. 네. LA에서도 그렇게 한번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엎혀서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을 했거든요. 119 밖에서 다 기다리고 있고 네. 씬 하나 끝날 때마다 와가지고 막 심장 체크하고 하나 나오고 막 혈압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도 미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니네 한국 사람들 미친 거 아니냐고. 어. 근데 원캐라서 방법이 없었어요. 네. 저 혼자 네. 원캐를 몇 년을 했었기 때문에 네. 진짜 방법이 없었어요. 오. 와. 그래서 이제 그 칼 맞은 게 그게 제일 네. 심하게 맞았던 거예요. 네. 그다음에 누가 민비냐 딱 하는데 네. 칼 끝이 정확하게 눈과 눈 사이 요 미간 있죠. 네. 코인데 여기를 딱 찍은 거예요. 어머. 여기 되게 아프잖아요. 여기, 네. 여기 뼈가 있어가지고 네. 순간적으로 딱 째려봤거든요. 제가 이놈들 해야 되는 정말 죽었다. 그리고 걸어나가는 사이 코가 붓는 게 보여 이렇게. 어. 왜냐면 코 이게 눈 사이에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네. 코가 점점 이렇게 붓는 게 보여 이렇게. 어머. 돼 영성황후 역할 배우는 거의 극한 직업인데요. 진짜. 그래서 예, 많이 다쳐요. 전 네. 넌센세이션 하다가도 엄청 심하게 다쳤었어요. 아, 그래요? 그때도 그렇게 넘어졌는데 계단에서 수녀복 입고 네. 이 부채를 이렇게 딱 춤추고 내려오다가 넘어져가지고는 아. 그때는 넘어지면은 그 대형 사고잖아요. 네. 관객이 보잖아. 그쵸. 그걸 안 보이게 하려고 무릎을 꿇고 내려왔어요. 제가 거기서. 아. 오. 그래가지고 무릎이 아작이 난 거예요. 계단에서 넘어지는데 무릎을 꿇고. 계단에서 이렇게 딱 넘어졌는데 네. 이렇게 손 짚을 수가 없잖아요. 아. 그래서 무릎을 그냥 그 상태에서 꿇어버렸어요. 그래서 아. 나머지 계단을 다 무릎으로 이렇게 아. 다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20분 동안 못 들어가요. 근데 무릎이 나중에 와서 보니까 하필 거기 뼈 있잖아요. 네.
거기도 완전히 착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인터미션 때 빨리 외과 의사 좀 불러오라고 일단 꼬매고 시작하게. 네, 네. 근데 없어서 네. 저희 그 제부가 성형외과 의사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사진을 찍어서 보여줬더니 3시간은 괜찮으니까 일단 그 무대를 벌어지지 않게끔 해라. 그래서 하고 웃고 그리고 3시간 버텼다가 끝나고 이제 그때가 병원에. 2대 거기 이제 극장이 하나 있잖아요. 네. 이화여대 안에 보면은 네. 거기서 공연하고 뒤쪽에 연대 세브란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혼자 운전하고 거기를 가서 응급실 가서 네. 이거 좀 꼽아달라고 갔어요 제가. 지금 공연 나다가 어떻게 다치는지 온갖 사례를 지금 다. 네, 근데 말씀을 배우들은 해주시고 그런 계세요. 경우들 꽤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근데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는 그냥 일단 공연은 가야 되고 일단 아니면 show 물어줘야 must 되는데 go on이니까. 어떡해요. 맞아요. 네, 네. 딱 그거예요. Show must go on. 그 말이 네. 거기 정말 적합할 정도로 음. 그렇게 공연을 저는 진짜 그런 공연을 막 그래서 되게 그래서 독한 년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영국 공연 가셨을 때는 제가 또 현장에 가진 못했지만 가기 전에 한국에서 연습하는 거를 한번 연습실을 공개를 그때 네, 네, 하셨어요. 네, 네. 아, 그래서 직접 제가 그때 취재하셨어요. 취재했었거든요. 네, 영어로 했습니다 그때는. 2002년인데 네. 그때 그래서 번데기 발음이 제일 어려워요라고 그때 배우들이 그랬어요. 네, 그 TH. 예, 예. 네, 네. 그래서 영어로 다 하시는 영어로. 거를 네. 연습 장면을 좀 촬영을 했던 게 또 있나요? 네. 또 하드터리 했습니다. 그렇죠. 네. 저야 영어를 하니까 편하고 좋았는데 네. 배우들한테는 진짜 극한 훈련이었을 거예요. 그죠. 네, 엄청 영어로 힘들어했어요. 했었구나. 그러니까 그때 약간 실험 같은 맞아요, 맞아요. 네. 윤호진 대표님이 그쵸. 이제 한국어로 하고 외국인들이 그거를 자막으로 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걸 불편해한다. 네. 그러니까 한번 영어로 해보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에서 시작하신 것 네네. 같더라고요. 네. 네. 고생 많이 했죠 배우들. 정말 고생했습니다. 네. 네. 그걸 어떻게 또 찾으셨네요. 네. 그 연습 장면 네. 네, 한번 볼까요? 보시겠습니다. What to the royal palace all those years ago, a frightened, timid child who was all on her own. Yet I found strength in my heart, like a star shining through the darkness. Flowing my soul, giving a mother of the nation. This time, somebody cared for me and filled this emptiness. Deep within the cold palace walls, I've grown a young girl, blooming like a rose. And yet take no notice, but run around with How could it be anyone but you? 진짜 영어로. 오랜만에 보시는 그러네. 거죠. 진짜 너무 오랜만인데 왜냐면 네. 저 뒤로 살짝 바뀌었거든요. 뒤 아, 부분이. 네, 네. 요 부분이 지금 조금 빠졌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어떠세요? 어우 어리네.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그거네. 네. 저 그때 뭐 이렇게 군무 그 대원군하고 왜 이렇게 외국 함대가 쳐들어오는데 거기 막 맞서고 막 그런 장면도 그때 네, 시연을 맞아요. 했었어요. 맞아요. 이게 어떤 장면에서 나오는? 이게 명성황후가 시해되기 바로 전에 네.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자신의 죽음을 좀 예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알고 있었어요. 네, 저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이 다음에 곧 시해를 당해요. 아, 네. 네.
그래서 아들하고 이제 시간을 보내고 네. 이러고 난 다음에 아들 보내는 모습이 되게 아련하고 그런데 왜 이리 아침은 더디 박는가? 이 가슴은 왜 이렇게 서늘한가? 어리고 약한 세자, 어질고 뭐 후덕하신 전하. 네.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나라 왕비됨도 뒤에 보면은 하늘에 뜨신 것을 기꺼이 그 짐을 지기는 지겠지만 지리오만 누가 나에게 빛을 다오 어두운 밤을 맞아요. 비춰다오. 네. 제목이 어두운 밤을 비춰다오예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궁에서 살고 있는 그 30년이 쉽지가 않은 거죠. 네. 16살에 들어와서 46살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제가 60인데 한국 나이로 따지면 근데 지금 46이라면 저는 제가 봤을 때 너무너무 어릴 때였거든요. 네. 근데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서 짐이 많았잖아요. 그거를 다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게 많고 왠지 모르게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는 거를 어쩌면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들 세자를 보내면서 내가 쟤를 보는 게 혹시 마지막일까? 이런 그런 좀 안타까움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되게 뭐라지 약간 서늘하다기보다는 뭐라 그러죠? 좀 공허함이 네, 네. 곁들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네, 네. 무거움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네. 게 좀 보이지 않나요? 네, 네, 맞아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영국서 실제로 공연을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그 현지 언론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근데 저도 네. 조금 동의하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오페라를 볼 때는 그 나라 말로 하고 우린 자막을 보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 나라 공연을 하는데 굳이 왜 영어로 하려고 했느냐라는 이야기들을 했던 걸 제가 들었었어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아쉬워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네, 그게. 그래서 어쩌면은 그 시도를 하셨던 것 자체가 너무 대단하신 건데 네. 어쩌면 그냥 한국말로 어떤 것들은 그냥 했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고요. 그래도 뭐 너무 고생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근데 장점도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그 공연이 짧지 않다 보니 팬레터를 그때는 인터넷이 많이 없었을 때입니다. 네. 네. 팬레터를 오, 받았어요. 영국 관객한테서요? 영국 관객들한테서. 네.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저는 편지가 있어요. 뭔데요? 제가 예전에도 와서 인터뷰할 때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건데 뭐 나이가 되게 많으신 70대 어르신이 보냈던 팬레터도 있었고요. 네. 너무 멋있었다, 너무 좋았다 이런 것도 있는데 20살짜리 네. 젊은 한국 여학생이 네. 보냈던 편지가 하나 있었는데 네. 3장을 썼는데 일단 편지를 열어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 게 눈물로 얼룩해져가지고 좀 놀랐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영어로 편지를 썼는데 네. 얘가 부모님이 외교관이래요. 그래서 태어난 것도 외국에서 태어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외국에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영국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저도 교포로 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지만 self identity, 네. 정체성. 자아 정체성. 네. 내가 누구지? 네.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지? Am I a Korean? 뭐 am I who am I? 이게 되게 네. 많을 때예요. 그런데 부모님한테 이제 이 등살에 못 이겨서 공연을 보러 온 거죠. 근데 저희가 영어를 공연하니까 얘는 알아들었잖아요. 아.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은 자기는 자기 이야기를 쭉 쓰면서 자기는 그렇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살았지만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게 항상 되게 혼란스러웠다. 네네네. 그런데 엄마랑 같이 해서 이거를 이번에 보게 됐다. 근데 공연을 하는 2시간 40분 동안 자기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문장, 저는 아직도 그 문장을 기억해요. Thank you for bringing, 이게 영어로 Last Empress라고 했거든요. 네네. Thank you for bringing Last Empress to London and thank you for bringing Korea to me. 그러니까 명성황후를 영국으로 가져와줘서 너무 고맙다. 네네. 그리고 한국을 나에게 가져와줘서 고맙다. 이게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근데 어. 거기가 눈물로 얼룩이 져 있는 거예요. 그 편지 보고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느낀 부분들이 되게 많았으니까. 네. 그 저희 미국에서 공연할 때도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었거든요. 네. 네. 한국이라고 you chink라고 애들 많이 놀리는 거를 no I'm American 이랬던 애가 명성황후 보고 부모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얘가 대학 가는 thesis 를 네. 그거를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의 한국인. 아들이다라는 제목으로 써가지고 대학을 간 친구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요? 이게 미국에서 공연 두 네. 번째 아, 네. 98년도까지 공연했을 때 받았던 어. 연락처. 네.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저는 있는 걸 아니까 영국에서의 그거를 이제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근데 너무 공감이 갔어요. 그리고 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정말 일. 의미 있는 네. 일이구나. 네. 그리고 한국을 세계로 가져나갈 수 있는 진짜 이게 초석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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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 나요. 예, 저 살짝. 네, 예,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네, 눈시울이. 그런 게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미국, 영국 가셨고 또 다른 곳에서도 많이 네, 공연하셨잖아요.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한 달 공연했고요. 오. 그때는 관객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네. 거의 네. 28일인가 공연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장기 공연하셨네요. 네. 그 당시로서는 정말. 그래서 네. 그때는 정말 장기 공연이라서 그게 과연 될까? 그런데 관객이 정말 많이 와주셨어요. 네. 그리고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들이 더 많이 왔을 정도로 어. 그 당시는 네. 교포들보다. 음.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죠. 네. 어. 네. 그런 것도 있었어요. 일본에서도 공연하신 것 같더라고요. 일본은 몇 번을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맞아요. 얘기 그때 많았어요. 일본에서 공연하는 게 네. 꿈이라고 그때 윤호진 대표님이 왜냐하면은 그러셨는데. 아무래도 이게 내용, 그죠. 내용 네.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가게 되면은 마피아들도 있고 뭐 야쿠자들도 있고 뭐 이러시니까 네. 뭐 보디가 데리고 다녀야 된다 막 네. 별 얘기가 다 네. 있었어요. 그랬는데 명성황후를 시해했던 낭인들이 22명이래요. 네. 그 중에 19명이 일본의 구마모토라는 곳 출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구마모토에 그 낭인의 후손이 살고 있어요. 네. 있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희가 한국에서 그 매년은 아니지만 이제 주기적으로 그 여주 명성황후 생가에서 공연을 이제 갈라 공연 같이 하는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한 분 오셨어요.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인데 오셔서 저는 배우인데 저한테 와서 자기네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오. 네. 그리고 그분이 초청을 해서 저희가 구마모토를 갈 수가 있었어요. 그 구마모토에서 공연을 네.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대신에 이제 풀 공연은 아니었고요. 네. 1시간짜리 갈라를 만들어서 했던 네. 건데 네. 일본 외신들이 굉장히 많이 거기 취재를 했었고 네. NHK에서도 풀로 다 찍어가지고 가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와중에 자기들끼리도 싸우더라고요. 이거를 왜 가져왔느냐.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거다. 뭐 이런 사람들도 네. 있었고 네. 그런데 일본에서 그렇게 공연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그게 언제쯤이었어요? 오래됐어요. 그것도 어. 연도 수를 얘기를 하라 그러시면은 이제는 기억이 안 날 정도. 안 나죠. 와.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일본에서도 하고, 공연을 하시고 예. 네. 그런 미국, 영국에서 활동하셨는데 그걸 다 접고 그럼 나는 이제 한국으로 와야 되겠다 하는데 이게 언제셨어요? 제가 96년도부터 브로드웨이에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98년도까지 있다가 브로드웨이 이제 그 공연이 막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셔널 투어를 좀 다니다가 네. 이제 중간에 왔다 갔다 1년에 한 번씩 와서 명성황후 공연을 했었고요. 네. 99년도에 영국 쪽에서 연락이 와서 웨스트엔드에 가서 또 있었어요. 제가. 네. 거기서 한 1년 조금 남짓 있다가 기후가 너무 저하고 안 맞아서 네. 그래서 재계약을 안 하고 제가 한국을 들어왔어요. 2001년도에. 그리고 2002년도에 영국에 가서 저희가 이 명성황후 네, 공연을 네. 했던 거예요. 예. 네, 그리고 2003년도에 제 기억으로는 그때 토론토에 가서 공연을 했고요. 네. 네. 그리고 2001년도에 한국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안 들어가게 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남편을 그때 만나서 네. 네. 제가 2004년도에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네. 네. 근데 죽어도 미국을 안 들어가겠다고 해서 자기는 자기 영주권도 싫다. 자기 한국에 네. 살겠다. 네. 그래서 안 들어가고 한국에 살다가 네. 2005년도부터 그래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 공연하다 만나셨어요? 부군도 배우셨고요. 네. 공연이라기보다는요. 네. 저는 심사위원이었고 남편은 배우로 들어와서 네, 그 당시에 네. 그리고 제가 보컬 코치로 들어갔을 때 남편이 배우였었거든요. 네. 그때
페임이라는 공연이었어요. 아. 네. 그때 페임의 타이론 역할을 했던 아. 남자 배우가 팔이 빠지는 바람에 네. 공연 이틀 전에 48시간 전에 배우가 갑자기 바뀐 거예요. 네. 네. 그때 바뀌었던 배우가 지금의 남편이에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보컬 코치다 보니 네네. 배우들 이것저것 막 도와줘야 되잖아요. 네. 진짜 48시간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자고 그거를 익혀야 되니까 어. 배우가 춤도 많지 노래도 많지. 네. 그러니까 그거 옆에서 도와주다가 친해지게 된 거죠. 그렇구나. 근데 그거는 그냥 친해지게 된 케이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이제 그 친한 후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같이 맨날 다니다가 그 친구도 명성황후를 저 영국 가기 전에 명성황후를 한번 했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저 갔다 와서는 이제 그냥 다들 친했던 같이 공연했던 배우들이니까 저희들끼리 맨날 같이 만나서 놀기도 네, 하고 네. 이렇게 하다 그냥 친해진 케이스. 아, 그래서 아. 근데 저희 남편이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네. 그래서 맨날 선배 이렇게 불렀는데 애들은 누나도 많이 하는데 꼭 네. 선배라고 그래서 너는 왜 누나라고 안 불러? 아 자기는 선배래. 어. 이랬었던 네.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남편이 그런데. 됐죠. 네. 그런데. 네. 저 공연도 옛날에 봤던 네, 기억이 네, 나요. 맞아요. 네. Sing in the Rain Sing in 할 때. the 아. 페임도 봤어요. 아, 에이컴에서 했던 공연. 네, 맞아요. 옛날이지만. 어. 아, 그랬죠. 어, 예. 네. 저희 남편도 유린타운 했었어요. 아 유린타운도 나오셨구나. 네, 근데 저하고는 다르대. 저는 아. 2002년, 2004년 이렇게 했었고 네. 남편이 2006년인가 8년인가 그때 어. 했었고. 네. 네. 또 자세하게 듣고 싶지만. 거기까지. 아, 네. 아 근데 참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명성황후에서 고종이 네. 계속 다른 배우들이 나왔잖아요. 네, 네, 네. 예. 좀 기억에 남는 계속 이게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명성황후는 계속 쭉 하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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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맞아요. 고종은 자주 바뀌었잖아요. 네. 막 신예가 한 적도 있고. 맞아요. 예. 제일 기억에 남는 네. 배우가 네. 조승우요. 아, 그렇구나. 네. 어떤 점에서요? 제가 그 당시에 영국에 있었을 때예요. 네. 영국에 이제 웨스트엔드 있을 때 공연을 하려고 한국을 나왔는데 네. 승우가 저보다 14살이 어려요. 네. 근데 그때는 저는 이제 30대 그럼 거의 중반이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20살인 거예요. 이제 네. 그때 춘향변이라는 아, 영화 네네. 하고 난 다음에 얘가 네. 대학 들어가서 이제 대학 1학년 때 그러니까 온 거죠. 네. 근데 연습을 하러 이제 저는 어차피 휴가를 오래 못 내니까 잠깐밖에 못 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공연하러 애들은 다 연습해 놓고 저는 했던 공연이니까 네. 공연 전에 와가지고 얼마 정도 맞춰보고. 같이 맞춰보고 네. 할 수 있으니까 연습을 하려고 그러는데 1막에 나오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이제는 이 몸도 소녀가 아니겠지요 이렇게 아, 네네. 부르는 네. 앞에. 네. 그래서 이 고종이 자꾸 궁녀들하고 노니까 네. 나 좀 봐달라. 저도 이제 소녀가 아니에요. 라고 봐달라 그러는 게 있는데 이제는 이 몸도 소녀가 아니겠지 하고 딱 봤는데 어머 너무 어린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다 이렇게 아니겠지요 하다가 잠깐만 얘 너 몇 살이니? 이렇게 물어본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너무 어린애가 있어서. 네, 네. 그때 정말 그 뮤지컬 좀 되게 초창기에 맞아요. 출연했던 2000년도? 작품이죠. 하여튼 네. 되게 정말 그러니까 22대 20살이니까 얼마나 어려요. 네, 그래서 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얘가 나중에 이 부부로서의 그 느낌이 나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네. 그때 승우한테는 미안하지만 정말 능구렁이 같이 네. 그래서 야 너 애늙은이 같다고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너무 연기를 잘하니까. 그런 게 그렇죠. 정말 애늙은이 같이 너무 능숙하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뒤에서 같이 이렇게 등 보이고 있을 때도 있는데 네. 보면은 얘가 20살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진짜 그런 느낌이 날 네. 정도로 좀 굉장히 연기가 워낙 좋다 보니 네, 네. 네. 그렇더라고요. 몇 년 전에 스위니 토도 할 때 제가 보러 갔다가 오랜만에 승우를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딱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누나, 내가 벌써 몇 살이죠? 내가 벌써 41야? 막 이랬나? 야 정말 세월이 빨리 갔구나. 네. 너무 어릴 때 만났는데 네네. 그래서 저는 그 기억이 아직도 그 첫 연습 때 가가지고 봤던 네. 게 아직 너무 기억이 나요. 보고 너무 어려서 깜짝 너무 깜짝 놀랐던 그 놀랐어요. 기억. 네. 고종 중에선 제가 제일 깜짝 놀랐죠. 너무 어려서.
원래는 그럼 고종하고 그 명성황후랑 몇 살 차이였던 두 거예요? 살인가 뭐 아, 이렇게 차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고종- 네. 어차피 민비가 나이가 많긴 한데 네. 아주 많이 많은 건 아니었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아 그렇구나. 네. 네. 홍계훈도 이게 보면은 홍계훈 장군도 그 뮤지컬이라서 그렇게 좀 비중 있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원래 가상의 인물이죠, 그죠. 사실은. 네, 그런데 홍계훈 비슷한 인물이 있었다. 그러니까 홍계훈 장군이라고 있었다고라는 얘기는 네. 들었어요. 네, 물론 네.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 네. 근데 명성황후라는 작품을 하기 위해서 제가 길게 했잖아요. 네. 17년을 하다 보니까 매년 똑같이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매년 다른 책을 아, 읽었어요. 네. 이 포커스를 네. 항상 다른 데 두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떤 때는 명성황후가 국모로서의 네, 그 네. 위엄을 가지고 있는 명성황후가 보여지게 한다면 어떤 때는 엄마로서의 그죠. 그 모습이 많이 보여주고 어떤 때는 뭐 진짜 이 여자로서 네, 이 모습이 네. 보여주는 이런 거가 되게 많았는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래서 책을 이 작가가 되게 많잖아요. 네. 다른 작가가 쓴 책을 명성황후에 관련해서 다 찾아서 매년 읽었어요. 네.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떤 책 중에 홍계훈 같은 사람을 인물을 묘사해 놓은 아. 책이 있더라고요. 어. 네. 그 캐릭터의 이름은 홍계훈은 아니지만 아니었는데 네. 그런 캐릭터가 있는 책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묘사도 할 수 있겠구나.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홍계훈이란 장군이 있었던 거는 맞는데 네. 네. 명성황후의 그런 관계는 아니었다라는 네. 거는 그렇게는 알고 있어요. 제가. 네. 처음에 봤을 때는 저는 홍계훈이라는 인물이 그런 실제 역사하고 딱 맞진 않지만 그 되게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저도. 아. 네. 저도 역사극 좋아하다 보니 네, 충분히 있을만 하잖아요. 맞아요. 네. 있을만 하고 그러나 드러나지 않고 그렇죠. 역사에는 쓸 수 네. 없으니. 네. 그래서 이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겠구나라는 생각은 있죠. 네. 그러니까 거기 고종도 중요하고 홍계훈 장군도 중요하고 네. 네. 가장 멋진 캐릭터 중에 하나가 그죠. 네. 남자 네. 캐릭터 중에서. 네. 홍계훈 장군 맡았던 배우 중에서는 누가 좀 생각나세요? 홍계훈도 정말 많이 거쳐갔는데 그렇죠. 네. 그래도 홍계훈의 진짜 그 마음을 가장 잘 표현했었던 배우는 초연태 했던 김민수 배우가 그래도 깊이가 가장 있지 않았나라는. 네. 물론 요즘 젊은 애들이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네. 이 친구들은 노래 너무 잘하겠죠. 하지만 그 깊이는 무게감은 그 김민수 배우를 그 선배를 아무래도 따라가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은 있어요. 네. 네. 명성황후 얘기는 뭐 그냥 밤을 새고 해도 될 것 같은 네네. 네. 17년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왕비를 주로 하시다가 네. 또 다른 것들도 네, 아까 유린타운도 말씀하셨지만 네. 뭐 맘마미아도 하셨고 네네, 네. 맘마미아 네. 노나도 했었고 네. 네.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그래도 누가 그랬더라. 이번에 30주년 네. 때 갔다가 박정자 선생님 만났어요. 예. 근데 명성황후라는 작품은 태훈 씨한테는 어떤 작품이야?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있는데 네. 글쎄요, 저한테 명성황후라는 작품은 그냥 뮤지컬 안에서의 저한테는 조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라고 저는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그런 의미로 다가왔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많은 배우들이 항상 한 역할을 가지고 많이 거쳐가잖아요. 네.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제가 진짜 제외 교포였으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더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와서 정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네. 작품이 명성황후잖아요. 네. 그 외에도 많은 작품을 했지만 저한테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뭔가 좀 색다른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명성황후 말고 다른 작품 중에서는 제일 특별했다 싶었던 여러 건 가지가 있겠지만 또 엘리자베스도 네. 우연찮게 했던 작품이거든요. 아. 네, 시어머니 역할인데 그죠. 네.
근데 오디션 전날 알았어요. 네. 엘리자베스라는 공연이 있다는 걸. 네. 오디션 전날 다른 공연을 보러 갔다가 네. 관계자를 어떻게 만나게 됐는데 요즘 뭐 하세요? 그랬더니 요즘 뭐 엘리자베스라는 공연 오디션이 있고 뭐 어쩌고 거긴 제가 할 역할 같은 거 없나요?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오디션이 언제요? 내일이요? 이러더라고요. 네. 그럼 어떡해? 그럼 저 내일 가봐도 될까요? 그랬더니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네. 당일날 악보 받아가지고 네. 오디션 봤는데 그냥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네. 그때는 이제 연출이 외국. 네네. 네. 그래서 가서 오디션 봤는데 갑자기 돼가지고는 원래 엘리자베스를 하게 된 거죠. 저는 그 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솔직히 가신 한 거예요. 거니까. 네. 네. 엘리자벳을 좀 괴롭히는 괴롭히는 것도 있는데 네. 옛날부터 제가 작품을 하나 하게 되면 엄청 약간 공부를 좀 하는 스타일. 그래서 지금 선생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분석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이 소피 대공비에 그죠, 대해서 대공비. 또 이제 많이 알아가다 보니 소피가 며느리를 괴롭히고 싶어서 그렇게 독해지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럽은 친족 간의 결혼이 많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제왕을 할 수 있는 인재가 많이 나지를 않았어요. 네. 그래서 다들 별 볼 일 없거나 이랬는데 요제프가 오랜만에 괜찮은 아들이 나왔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소피가 얘를 어떻게든지 정말 제대로 된 국왕으로 만들어야 하고 네. 그러니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디서 며느리라고 들어왔는데 천방지축이 하나 들어온 거야. 네.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이거를 잡지 않으면 기강을 그치, 잡아야 기강을 된다. 잡아. 그래서 안타까움이 사실 더 많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제가 공연할 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독하고 못된 시어머니라는 느낌보다는 독해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엄마가 되려고 좀 노력을 했던 네. 것 같아요. 네. 저도. 그죠. 이상하게 분석을 좋아해서. 네. 근데 그러다 보면 되게 많은 걸 알게 돼서 네, 그럴 것 같아요.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들을 향한 마음도 달라. 그래서 아들한테 실망도 많이 하고 그렇죠. 나중에 네. 죽을 때도 너무 속상함이 네. 그게 다란 것 같다는 생각을 네.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명성황후를 2014년까지 13년도, 네, 2013년도에 마지막으로 제가 네. 했으니까 네. 그때 시작해서 2014년도까지 한 것 같아요. 네. 네. 지방 달고 네. 그만하려고 했었었는데 네. 원래 15주년 끝나고 그만하려고 했는데 대구에서 이제 그 공연 기획자분이 저희 대구는 아직 이태원 씨가 아니면 장사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그분이 거기에 목숨을 거셨었대요. 그래서 빚을 내서 그분도 작품 제작하고 한 달 넘게 한 달 반인가 되게 오래 공연을 대구에서. 하셨는데 네. 대박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래서 그분이 아직도 저한테 너무 잘해주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그래서 돈을 버셨대요. 네. 다 갚고. 오. 그 바람에 아직도 근데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아직도 되게 잘해주시는데 또 그런 인연이 있는 바람에 그때 그만두지 못하고 네. 좀 더 하게 됐죠. 네. 그래서 2014년도까지 아마 하게 됐을 거예요. 제가. 그러면 아까 줄리아도 나오셨다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성악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 저 성악 전공했어요. 그럼 뮤지컬은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성악을 뜬금없이 만난 거고요. 성악을 뜬금없이 만나신 네.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는 네. 저는 수학과학을 잘했어요. 그쪽을 좋아해서 네. 요즘은 애들이 그 동아리라고 많이 네, 하죠. 네. 중고등학교도. 네. 근데 저희 때는 특별 활동 뭐 이런 네. 거 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미국 가 있었으니까 거기도 이제 그런 스페셜 네. 액티비티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저는 음악을 하니까 막 그런 거 할 것 같잖아요. 전 매스 팀에 들어가서 매스요? 매스, 수학? 예, 예. 학교 들어가자마자 네. 시험 쳐서 월반에서 2년 월반했었거든요. 와. 미국 가자마자.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수학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네. 저 수학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전공할 줄 알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수시에 육사, 해사, 공사만 딱 집어넣습니다. 제가. 진짜요? 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예. 그랬는데 네. 그때만 해도 시민권이 있어야지만이 지원할 수 있었는데 육사 해서 네. 공사는 근데 만 18살이 안 돼서 시민권이 안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해운사관학교에서 저한테 먼저 전화 왔던 것 같아요. 네. 1년 있다가 네. 다시 지원해 주겠니? 음. 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음. 그래서 SAT를 수학 점수가 워낙 좋았어가지고 네. 그래서 아 그럴까요? 라고 하고서는 아 그럼 1년 있다가 만 18살 되면은 그때 지원을 다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년을 기다리려니까 좀 좀 쑤셔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공대를 갈까? 어. 아니면 수학과를 다른 데를 갈까? 네.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 네. 지휘자 선생님이 줄리아드 나오신 분이셨어요. 야 태원아 너 노래 잘하는데 성악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해서 시작한 게 성악입니다. 아. 수시 끝나고. 고3도 끝나고 네, 그래서 12월부터 배우기 시작해서 네. 3월에 시험을 봤으니까요. 줄리아드를. 와. 제가 뉴욕에 살았으니까 네. 남들이 보길래 그냥 같이 가서 본 건데 돼가지고 갑자기 들어가게 된 거예요. 와. 아.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저희 남편이 돌 맞는다고 네. 그러는데 와, 두세 달 어. 준비하고 그게 네, 가능해요? 딱 3달 레슨 받았던 것 같아요. 어.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아는 게 한 개도 없었어요. 네. 클래식에 대해서 오페라가 좋아서 뭐가 좋아서 이렇게 들어간 케이스가 아니라서 네. 가서 있으면서도 맨날 남들이 내가 노래하는 거 보면 너무 창피한 거예요. 못한다 그럴까봐. 그래서 맨날 통기타 같은 거 가지고 들어가서 그 연습실에 가지고 가면 밤비 내리는 영동 그리고 정말 그런 거 부르고 있고. 네. 네. 그래서 선생님한테도 맨날 혼난 게 너 마이크 대고 또 노래 불렀지. 음. 이거 되게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나고요. 어. 아마 우리 아나운서 선생님은 어리셔가지고 그때는 모르셨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단체 관람을 많이 했어요. 맞아요.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저 중학교 때 미국 갔는데 네. 저희 또 시험 보고 나서 단체 갈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윤복희 선생님이 하셨던 사운드 뮤직이나 맞아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슈퍼스타. 그걸 단체로 보러 갔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와 진짜 뮤지컬이 정말 멋있는 거구나. 나는 만약에 노래를 한다면 꼭 저런 걸 해보고 싶어라는 아.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내가 그러다가 성악을 하게 수학으로 될지 모르는 거죠. 빠졌다가?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생각을 안 했고요. 네. 왜냐하면 저는 오히려 클라리넷을 불어서 관악을 했었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러니까 노래는 아는 게 한 개도 없었어요. 진짜. 근데 갑자기 그렇게 하게 되니까 아 노래를 한번 해봐? 그래서 입시불 꼭 딱 4곡 배워가지고요. 그거 말고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아. 그래서 이제 남들이 볼까봐 걱정되고 대학원도 줄리아드 졸업생 중에서 줄리아드 대학원 가는 친구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시험을 일단 치고 네. 떨어지면 시집이나 가자. 네. 시험 쳤는데 돼서 또 간 돼서 거고요. 또. 네. 네. 아이고 진짜 약간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그냥 뭐 한번 쳤는데. 아 진짜 그래서 제가 볼티모어로 이사를 가서 볼티모어에 갔더니 레슨을 돈을 안 내고 맨날 제가 장학금 받고 학교 다녔거든요. 네. 레슨을 어디서 받아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네. 레슨비 내는 게 너무 아까운 거야. 안 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학교를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줄리아드 교수가 그 거기 볼티모어에 피바디 음대가 있어요. 네. 거기 있는 교수를 이 사람이 잘 가르치니까 가봐라. 갔더니 그 선생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면은 학교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네가 학교를 안 하고 다닐 수 있다. 그런데 경력이 굉장히 많아야 되고 동양 사람이 여태까지 된 적이 없다. 네. 그럼 시험 한번 쳐볼게요. 근데 돼서 그것도 그래서 거기 와. AD를 그렇게 해서 이제 아. 그거 하면서 AD는 실기 박사 같은 네. 거예요. 그래서 네. 전 악기 통틀어서 딱 한 명 뽑았거든요. 그 당시. 근데 거기에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대신에 뭘 해야 되냐. 학교 얼굴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땐 정말 나가기 싫어도 콩쿠르랑 콩쿠르 1년 동안 싹 다 나갔는데 가장 다 이겨 가져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메트로폴리탄 네. 콩쿠르까지 나가게 된 거고 네. 그러면서 그 콩쿠르 준비하다가 네. 우리 선생님 와이프가 보컬 코치였는데 네. 제가 뮤지컬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이번에 브로드웨이에서 이런 거 뭐 아시안 맷조를 뽑는다는데 너 한번 안 해볼래? 그래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모르는 노래 그 집에 악보가 있어서 거기서 보고 아무거나 불러서 네. 테이프 그 당시는 테이프였거든요. 네. 테이프로 보냈는데 또 그게 1차가 됐어요? 돼서 네. 그래서 2차, 3차 브로드웨이 오디션을 1년 반 동안 제가 7차인가 8차까지 봤죠. 네. 그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돼가지고 브로드웨이 하게 된 거예요. 가짜. 인생이 좀 네. 웃기게 돌아가죠. 저는. 오. 그래서 뮤지컬 하게 된 거예요. 아. 네. 그러면은 원래 뮤지컬에서 하게 되면 내가 무슨 역할을 해봐야지 뭐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아니요. 그것보다는 제가 네. 뮤지컬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그 뮤지컬 브로드웨이 되고 그때 메트로폴리탄은 마지막 파이널리스트가 됐었어요. 아, 파이널. 네. 근데 날짜가 겹쳐서 제가 마지막을 못했어요. 아, 브로드웨이 메트로폴리탄. 오프닝이랑. 아.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하겠느냐. 네. 그래서 나는 메트로폴리탄 포기하겠다. 그랬더니 너 미쳤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저 학교 다닐 때 줄리아드에서 이태원이 누군지 아무도 몰랐을 텐데 네. 그때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거기 안 들어가. 가. 그거 마다하고 브로드웨이 갔다 네. 제가. 네. 이래. 걔가 누구래? 어. 나중에 저 알룸나이가 뭐죠? 우리 그 그 동창. 동문 네. 그 카드 다시 만들러 갔다가 네. 이름 누구라고 했더니 네가 걔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 네가 그때 했더니 하냐고 맞다고. 그때 유명해졌대요. 저도 몰랐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갔다고 이래가지고 그때 그쵸 메트로폴리탄 그 콩쿠르의 그 최종 네, 그 그거를 파이널- 제가 같은 날이었어가지고 마지막 날을 포기했거든요. 거기 가셨으면 지금 매트에 네, 제가 맷조인데 네. 콜로라도라 맷조라 가지고 굉장히 드문 맷조였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국제 콩쿨 나가서도 제가 3등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4년 만에 한 번씩은 네. 그래서 되게 유망주였었는데 갑자기 그거를 네가 포기하고 일로 갔대. 얘가 쟤 미쳤구나. 약간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돼버렸죠. 근데 뭐 성악 전공하고 그렇게 그렇죠. 뮤지컬하는 하는 경우가 분들이 많이 많아서, 있는데 네. 그때는 그때만 해도, 이제 미친 짓이었었어요. 근데 그래도 이걸 선택한 게 이유는 하나였어요. 저는 관객이랑 가깝게 있고 싶었는데 오페라는 너무 멀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는 관객이랑 소통하고 싶은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로드웨이를 선택한 거고 그 당시 브로드웨이랑 제가 오페라단이 같이 됐었어요. 네. 미국의 플로리다 그랜드 오페라단 같이 됐는데 딱 계약서가 왔는데 브로드웨이가 한 4배 받더라고요. 그래서 초연이 와. 90 초봉이 96년도인데 네. 지금으로 따지면 연봉이 1억이 넘었으니까요. 아, 그래요. 네. 와. 그러니 오페라단 계약서에 사인하려고 그러다가 바로 포기하고 브로드웨이 간 것도 있어요. 사실. 네. 근데 그렇게 차이 그게 나는구나. 오디션을 해서 비중 있는 역에 되셨으니까 네. 그 정도 받은 거죠. 맞아요. 그것 됐어요. 음. 근데 브로드웨이는 한국이랑 달리 앙상블이랑 주조연들이랑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아 그래요. 네. 한국이 너무 심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거기는 그때 20 몇 년 전이에요. 28년, 29년 이제 됐잖아요. 그 당시에도 앙상블들 연봉이 일주일에 1,000불씩 받아요. 그렇죠. 앙상블이 1년에 28년 전에 한 6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봐요. 정말 많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브로드웨이 배우가 되려고 다들 그러는 거죠. 와. 그러다가 영국도 제가 브로드웨이에서 했던 연출이 저만 딱 집어가지고 데리고 간 케이스였어요. 네. 오디션 안 보고. 그 상도 좀 받으셨잖아요 뮤지컬로. 뭐 명성황후 때문에 받은 거 아니고 제가 저 노미네이션이 많이 됐었죠. 예, 그래서 LA에서 노베이션 어워즈에 그 주연상으로 노미네이션 됐었고, 그다음에 영국에 가서는 로렌스 올리비에 어워드에 거긴 조연상으로 노미네이트 됐었고, 그거는 명성황후가 아니고 그거는 왕가나로 네. 왕가나로 했는데 거기서 제가 상은 못 하고 그 남자 배우 5명이 올라갔는데 후보로 여자가 4명, 남자가 1명이었어요. 근데 네. 남자 배우가 탄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는 그 관객들이 시상하는 네. 게 따로 있어요. 네. 그래서 관객들이 이거는 공정치 않다. 이러면서 자기들이 투표하는 게 있는데 whatsonstage.com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맞춤 거기서 스테이지. 네. 거기서 다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조연상을 또 받았어요. 야. 네, 그래서 상도 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보다 영국에서 훨씬 더 유명해졌죠.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활동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할 때는 없으세요? 너무 외로워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한국 들어가거나 아니면 뉴욕으로 가거나 하자. 그랬는데 재계약 때가 되니까 이제 저희 에이전트한테 연락이 와요. 재계약을 하자고. 하기 싫으니까. 그러면 반을 50%를 원래가 3%인가 뭐 이렇게 4%씩 올라가요 매년. 네. 근데 하기 싫으니까 돈을 많이 올리겠죠. 50%를 올려달라고 할까? 그러다가 아니야. 또 올려준다 그러면 어떻게? 조금 더 많이 불리자. 75% 인상을 해달라. 200%가 이건 좀 너무 하잖아요. 네, 한 네, 100% 이렇게 하면 그렇게 올려달라 그런데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핑계가 이제 더 이상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제가 한국에서 그때 배우들이 저희 많이 놀러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국에 잘하는 배우들이 많은데 얘네들 오디션을 좀 보게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 미국은 외국 사람들이 공연을 못 하는데 네. 그 적어도 영주권 이상 있어야 되는데 아. 영국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케이 오디션 보게 해주겠다. 네. 그런데 한 명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나 그래서 못 하겠다. 그러고 나왔어요. 아. 진짜 거기 있기 싫었어요. 어. 네,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고 왜냐하면 아파트도 해줬고요. 네. 그 템스강 바로 앞에 런던 아이라고 돌아가는 게 있어요. 네. 거기가 저희 아파트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도 다 해주고 그게 28년 전에 월세가 얼마였지? 월세가 그 지금 그때 25년 전에 네. 480만 원 정도 했을 때였어요. 원베드룸이 엄청 비쌌었을 때. 저희 아파트에 브루스 윌리스가 살았으니까. 아, 네. 네. 그거 공짜로 해주는데 오. 있으면 얼마나 좋아. 네. 근데 그래도 싫은 거야. 싫으면 못 있어요. 그러니까 싫으면 뭐. 그렇죠. 네. 그때 누구 한 명이라도 오디션 붙여서 친구가 네, 좀 생겼더라면. 친구가 있으면 조금. 근데 혼자서는 더 이상 못 있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난 그냥 됐다. 그냥 들어왔죠. 네. 어. 그럼 뭐 결혼하시고. 그래서 네. 결혼이야 그 후에 몇 년 있다가 네. 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 너무 외로운 게 싫었어요. 네. 그때 이제 그래서 식구들도 없고 미국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네. 그러면 요즘은 한 근래 몇 년간은 뮤지컬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꼭 그렇지도 않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작년에는 재작년에 네. 이제 또 박혜미 씨가 하는 그 블루 블라인드라는 뮤지컬을 했었었고요. 아, 네. 네, 그 다음에 연극 아, 헤다가블러라는 하셨죠? 연극을 또 네, 했고요. 네. 네, 그리고 헤다가블러 맞아요. 네, 거기 했었어요. 나오셨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블루 블라인드가 또 미국을 작년에 또 갔다 왔어요. 그래서 브로드웨이 배우들 영어로 네. 번역을 해가지고 가서 그때도 한국에서는 이제 배우가 저 혼자 가서 저하고 서희철 씨랑 서희철 씨라고 그 국악하시는 분 네.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미국의 배우들이랑 같이 공연하고 아, 그럼 왔고요. 이번에는 영어로요. 영어로. 예. 네. 근데 그것도 약간 쇼케이스 같은 네. 거였으니까 그렇게 하고 오고 또 연말에 헤다가블러가 또 지방에 공연이 또 잡혀서 다른 역할로 또 아, 그래요? 일주일 네. 만에 대사 외워가지고 네. 또 그것도 연극 공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놀지 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뭔가 그렇구나. 계속 해야죠. 바쁘시네요. 네. 아이들도 연극은 가르치고. 어떠세요? 원래 저 연극도 너무 재밌어요. 저는 연기하는 게 좋아서 사실 뮤지컬 한 것도 네. 있거든요. 아. 근데 나이 드니까 더 연기가 좋아지죠. 아. 그리고 학생들을 이제 20년 넘게 가르치다 보니까 느는 연기가 정말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거는 이상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연기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을 그렇게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가르치고 계신데 그럼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하다 뮤지컬 배우 하려면 네. 이렇게 강조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정직이요. 아. 네.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네.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대로 보여줘라. 그다음에 배우라는 직업은 관객을 설득하는 직업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관객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득을 잘 해야 돼요. 그러려면 거짓말로 해서는 절대 설득을 당하지 않아요. 관객들은. 그러니까 내가 잘하든 못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려고 할 때 가장 관객들은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언제나 그래요. 뭔가를 자꾸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 모습을 정말 솔직하게 보여주려고 노력을 한다면 네 마음을 관객은 알아줄 거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네. 저희도 정직. 배우는 것 같아요. 네. 정직해야 아, 돼.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자꾸 혼자 튀려고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뮤지컬은 종합예술이에요. 네. 혼자는 절대로 보일 수가 없어요. 이게 모든 사람이 모든 재료들이 다 이렇게 엮어져가지고 집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나 혼자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면 그 집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혼자 살라고 하지 말고 같이 가려고 해라 라는 말도 되게 많이 하고요. 네. 그게
뮤지컬뿐만이 아니라 아마 어느 맞아요. 분야에 지거는 네네. 다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그다음에 실수를 많이 하면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 모토 중에 하나가 제 삶의 모토 중에 하나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조금 더 낫게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낫게거든요.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네. 돌아보지는 말자 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수 딛고 올라가면 돼요. 네. 그 대신 자꾸 뒤돌아보면 나는 거기서 못 태어나요. 그래서 항상 앞을 향해 나아가려고 대신에 목표를 너무 높게 세우는 게 아니라 한 계단씩만. 그러면 항상 감소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이제 그 배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물론 저희 제자들도 좀 유명해진 친구들이 많이 있지만 네. 우리 연예인들도 보면은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나이 먹고 우선. 그렇죠. 근데 네. 제가 읽었던 글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인생은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데 내가 이 비행기가 이제 이륙하고 난 다음에 어느 곳에 가서 착륙을 하지 않으면 계속 떠 있으려고 하면 이 비행기는 언젠간 추락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착륙을 해서 또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다른 비행기를 타고 또 떠나야 된다. 그래서 착륙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저 되게 마음에 와서 샀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읽은 다음부터 저도 그렇게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저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려고 해요. 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착륙하는 거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안전하게 잘 착륙하고 네. 그리고 와 다음 나의 행선지는 어디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 수 있다면 인생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우리한테 좀 행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너무 교수 같은 얘기였어요. 아니에요. 너무 좋은 말씀이었어요. 배우뿐만이 아니라 맞아요. 네. 예. 모든 사람들한테 다 네, 울림이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도 요번 30주년 저 명성황후 아직 못 봤는데 한번 다시 봐야 되겠어요. 네. 저도 한 20년 전에 본 것 같은데. 저는 코로나 때 할 때 봤었거든요. 아, 그때도 많이 바뀌었을 텐데. 네, 그때 많이 바뀌었을 텐데 저도 그때 되게 오랜만에 봤는데 그냥 그때는 상황 자체가 그때 개막할 때쯤 갑자기 코로나 그 상황이 안 좋아져서 공연이 되게 많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악전고투하면서 공연을 겨우겨우 올리는 그러니까 며칠 못하고 취소하는 네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 앙상블 배우를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앙상블 배우가 그나마 그동안에 공연을 잘 못하다가 그래도 이거를 하게 돼서 할수 너무 있어서. 좋다고 했는데 그런데 또 막 취소되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인터뷰를 딱 하고서 공연을 그때 낮 공연이 있었나 하여간 그래서 먼저 인터뷰를 하고 공연을 본 거예요. 근데 평소 같으면 이제 주로 이제 주역 배우들한테 눈이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주역 배우들이 보이지만 네. 제가 인터뷰를 했던 앙상블 배우가 보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장면마다. 네네네. 그래서 자꾸 그분의 얼굴이 보이는데 뭐 일본이 낭인 뭐 맞아, 이런 맞아. 걸로도 나왔다가 뭐 또 맞아요. 조선의 뭐 민족으로도 맞아요. 나왔다가 예.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일어나라 하는데 거기 나와서 네. 같이 합창을 하는데 우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오, 그래서 같이 저도 막. 같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게 네네. 내용도 있지만 그 당시 상황 때문에 저도 같이 막 그 이입이 돼가지고 네네. 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공연을 하는구나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할까 맞아요. 그런 게 그런- 느껴져서 되게 울컥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저도 제가 배우만 네. 했을 때는 사실은 공연을 보러 가면 주연 배우들 위주로 많이 보였거든요. 네. 그런데 학생들 가르치다 보니까 음. 주조연들보다는 저는 앙상블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열심히 하고 있는 애들이 그 눈에 이렇게 띄어요. 네네. 그러면 막 그 친구들한테 더 잘해주고 싶고 네. 다음에 다음번에 작품 할 때는 쟤를 뭐라도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네. 저희 얼마 전에 앙상블 배우도 출연한 적이 있는데 네. 진짜 뮤지컬 무대의 기둥이다. 맞아요, 맞아요. 예. 진짜 스탭들 네. 스탭들의 고마움을 배우들이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저는 그것도 되게 아쉬워요 사실은. 네. 진짜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네. 배우 하나가 보이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해야 그렇죠. 하는데 뒤에서 네, 일하는 근데 사람들. 자기가 보이는 거 외에는 생각을 못하는 배우들이 너무 많아서 가끔 그게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네.
아유, 오늘 했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네네. 뭐 올해 그 학생 가르치는 거 말고 다른 또 계획이 혹시 올해 있으신 게 아마 있으세요? 그 헤다가 불러 지방을 좀 더 다닐 것 같고요. 아. 네. 저는 올해는 제가 개인 콘서트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음. 제가 학교 들어간 지도 지금 만 20년이 넘었고요. 아. 그다음에 제가 올해 또 한국 나이 60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가 또 지나고 나면은 내년에 저 환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콘서트 못 할 것 같아요.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네, 그리고 저희 제자들 중에 이제 아이돌 출신들도 좀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저 네. 공연하면 와가지고 무대도 같이 서주겠다는 친구들도 있어서 아, 네. 누가 있어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좋아하는. 네네. 네. 그래서 저도 올해 안에는 개인 단독 콘서트를 한번 하려고 와. 좀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유, 기대하겠습니다. 예. 자, 마무리하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라듣는 뉴스룸 커튼콜은 SBS 뉴스 홈과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 등 오디오 플랫폼에서 또 유튜브 영상으로 만날 수 있고요.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김수현 문화 전문 기자의 커튼콜에서 지난 회차도 모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김수현 기자 커튼콜 검색하면 나오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태원 배우님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